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빅보스맨의 사회봉사 시간과 그렇다면 빅보스맨은 도대체 지금 왜 구속돼 있나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빅보스맨이 구속된 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개인 렌트, FX, 대여 계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. 바로 이 사회봉사 시간 때문인데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회봉사 시간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160시간이 나왔는데 사회봉사를 안 나갔습니다.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제 사회봉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이제 집행유예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그걸 다 지키고 2년간의 시간,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죠. 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걸 확정된 게 이 집행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은 형이 없어지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안 나갑니다. 2018년 6월 21일 이 형이 확정됐는데요. 거의 2019년 말까지 사회봉사를 안 나갑니다. 사회봉사 안 나가는 이유로 아프다, 병원에 갔다,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,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댔다고 해요. 근데 이게 160시간이면 그래도 빡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면 끝낼 것 같은데 1년 반을 이게 끝내지 못하니까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사회봉사 지시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합니다. 왜 불응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를 사회봉사만 나가면 되는데 특히 이제 사회봉사 기관이 진짜 김지원 씨 진짜 꼭 이번에 사회봉사 나오세요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지금 허리디스크 수술 받았다고요?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보호관찰소 직원도 깜짝 놀란 거죠. 그러면 어디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병원을 알아봤지만 그런 수술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빅보스맨은 자기의 직원을 병원에 보내는 일도 합니다.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나는 직원을 병원에 보내서 네가 좀 진료 좀 받고 와. 그 진단서 이제 보호관찰소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얼굴도 다르니까 거의 빅보스맨은 40이 넘었거든요. 근데 이 20살 초반 직원을 보내니까 당신 빅보스맨 아니잖아요 라고 하다가 이게 보호관찰소로 보고가 된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. 빅보스맨이 또 소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합니다. 집행유예 취소가 부당하다. 난 집행유예 취소를 해주면 안 된다. 집행유예 취소되면 바로 깜빵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바로 패소했습니다. 그래서 2020년 3월 20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. 집행유예 취소는 정당하다. 그 이후로는 이제 진료를 대신받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무면허 배운전 같은 것도 하고 폭행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약식 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항소를 해서 당연히 2심에서도 또 집행유예 취소로 다투게 되는데요. 그게 한 2달 정도 걸려서 5월쯤에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는 정당하다. 넌 깜빵 가세요.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거죠. 이 대법원에 상고를 이 빅보스맨이 하니까 그게 약 5월이었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이 소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 시간이 점점 밀리는 거죠. 한 달만 밀려도 6월이니까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판결이 밀리는 거야 상관없는데 집행유예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이 넘어가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2018년 6월이잖아요. 6월 20일인가? 6월 20일이 지나면은 집행유예 취소 소송이 선고가 나더라도 집행유예가 취소가 안 되고 그냥 집행유예가 끝난 걸로 처리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점이 2018년 6월 20일이 넘어가면은 취소가 안 되는 거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유예가 끝났다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. 즉 뭐냐? 시장바닥 스타일로 말하면 변호사를 거하게 선임을 해서 시간 끌기 들어가서 6개월만 버티면은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이 나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저는 왜 이게 이미 이 사건은 이전에 일어났는데 이 소송이 끌었다고 해서 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 법적인 판단의 논리가 잘 이해는 안 가요.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는데 어쨌건 그래서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소송을 계속하는 건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2018년 6월 한 10일쯤이 됐는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때 빅보스맨은 쾌재를 불렀죠. 집행유예 취소 소송이 이 시간을 넘어가겠구나. 도과라고 표현하거든요. 이 집행유예 취소를 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가겠구나. 내 집행유예 취소는 6월 20일까지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 안에 판결 나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렇게 해서 2018년 6월 10일쯤이 됐는데 그때 판결이 납니다. 2018년 6월 13일인가? 그쯤 판결이 난 것 같아요. 집행유예 취소가 정당하다. 결정이 납니다.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2020년 6월 20일이 빅보스맨의 집행유예 기간이고 2020년 6월 3일에 만약에 결정이 났다면 빅보스맨은 집행유예가 취소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
여기선 좀 약간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말하는 거는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은 법원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편 등기를 받는 시점이에요. 이것도 웃기죠. 물론 이게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기 때문에 뭐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정은 결정되는 순간이 아니라 우편 등기를 받는 시점이에요. 그래서 우편 등기를 일주일 동안 나잡아라고 안 받으면은 결정이 결정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6월 13일 날 만약에 결정됐어요. 그럼 우편 등기도 법원에서는 좀 늦게 보내거든요. 저렴한 등기로. 그래서 한 3일, 4일 걸려요. 그럼 18일쯤, 한 4일쯤 걸려서 그 해당 주소까지 오는데 그 주소에서 그 집에 없으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이 그냥 돌아갑니다. 그러면 뭐 한 다다음 날에는 다시 오겠죠. 그때도 없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. 그럼 못 잡으면 끝이냐? 뭐 이렇게 되겠지만 못 잡으면 끝입니다. 그래서 안 받으면 끝이에요. 그냥 집에 없으면 나는 자연이다 한 2주 하고 오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. 근데 뭐 물론 이 사건은 너무 촉박하게 법원의 결정이 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한 2달 전이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등기를 안 받고 그러면은 법원이 이렇게 공표를 해요. 그러면은 이제 공시를 하면은 뭐 받았다 셈 치자 이렇게 되는데 효력이 그때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안 받으면 그냥 끝인 거죠. 근데 그때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. 이게 좀 자기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건데 김재원 씨가 이걸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수배 중이었으니까 김재원 씨가 어떤 혹시 나중에 내가 이 문제가 잘못될까 걱정했는지 뭐 자세한 내 마음은 모르겠는데 자기 직원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나를 찾아오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전입을 해놨는데요.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직원이 동거인이잖아요. 그 직원이 그 우편을 받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일에 법원 뭐 내 사건 조회라고 이렇게 조회하는 란이 있는데 그 다음 날에 반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김재원 씨는 그날 19일인가 바로 전날이었을 거야 아마. 그 전날 우편을 안 받은 것을 확인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다음 날 그 8월 19일에 등기를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개 같은 일인가. 등기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을 해서 나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받았지? 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뛴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만 취소를 할 수 있다. 그 이후에는 시간 끌기를 해서 뭘 하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. 두 번째로는 그 결정이 된 당시가 아니라 결정이 되고 등기를 받은 그 해당 뭐 동거인이든 혹은 본인이든 등기를 받은 그 시점에 결정이 된다. 그 등기를 안 받을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던 빅보스맨은 자신의 직원이 그 등기를 받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구속돼 버렸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이없이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사회봉사를 안 나가서 집행유예 취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리고 하루 전날에 그 효력이 발생해서 결국은 집행유예가 정말 취소돼갖고 감옥에 간 사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?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빅보스맨이 현재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뇌물공여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서입니다. 즉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빅보스맨은 경찰과의 유착이 굉장히 끈끈하다. 최소한 끈끈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보도가 또 나옵니다. 이건 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편으로 하겠습니다. 끝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20만 가자!